자, 이제 제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정리했던 내용 간략하게 재점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점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라고 불리는 것, 통칭으로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국토계획법은 크게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약속을 하였고요. 그중 상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군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계획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계획으로 구성된다라고 약속을 하였고요. 예, 그중 상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었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난 강의에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리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전개하기로 약속을 하였고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7가지의 윤곽 또한 지난 시간에 다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볍게 복습하는 기분으로 이 7가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를 다룰 텐데요. 이 정의 또한 지난 강의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가볍게 복습하는 그런 기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고시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안과 고시라는 것 말입니다. 입안과 고시라는 것 말입니다. 자, 이러한 용어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립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입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공고라는 용어 대신에 고시라는 용어 사용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반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도시군 기본계획과 비교할 가치가 있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서는 그 계획의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를 확정짓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인 복습해 볼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인이 바로 덕광자시도였습니다. 덕광자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을 받아야 하는 이인이 있었는데요. 그 두 분이 시장 군수였고요. 바로 도지사의 성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닌데요. 따라서 고시라는 용어 대신에 공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열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공고라는 용어 대신에 고시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이미 약속을 하였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재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다면 잠시 접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2번 이후에서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뿐만 아니라 3번에도 그리고 7번과도 나중에 관련을 맺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둡시다. 이쯤 해두고 화면이 약간 복잡하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머지 항목들 윤곽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안을 한다면 입안권자가 나타나야 할 것이고요. 그게 동그라미 3번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입안권자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5가지 사례를 나중에 제시할 것입니다. 그 5가지 사례 또한요, 첫 글자를 따서 용, 산, 기, 지, 입이라는 구어로서 처리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부담감 가질 이유 없습니다. 이 5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들께서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입안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단계로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제일 먼저 결정권자를 다루고요. 이를 동그라미 5번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결정권자의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동그라미 6번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서는 결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해야 될 텐데 그것은 고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까지 동그라미 7번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전체의 윤곽뿐만 아니라 각 항목의 관련성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저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드렸던 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요, 지난 시간에 파악했던 것 맞죠? 그렇다면 가볍게 복습하는 기분으로 처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에 제시된 내용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이러한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는 6가지 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가목부터 바목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6가지의 목을 5가지로 재편성하였습니다. 5가지 그룹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6가지를 5가지로 재편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나목과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바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즉 나목과 바목을 합쳐 용도구역으로 재편성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의 하위 항목은 마까지로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속에 이러한 재편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까지도 제시해 두었으니까 혼란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복습하는 기분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곳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6곳. 덕, 광, 자시, 도, 시, 군이라는 6가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이미 앞에서 다 다루고요. 큰 영향가는 없으니까 지금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다음 각 목적 6가지의 목의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6가지를 5가지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를 줄이게 된 근거가 나와 바를 합쳐 용도구역으로 재편성하였기 때문인데요. 용도구역은 첫 글자를 따서 개, 도, 시, 수, 입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개, 도, 시, 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입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이 6가지를 5가지로 완벽하게 재편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니다. 용도 지역도 있고요. 용도 지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가, 용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우리가 정리해 나갈 때는요. 나에서는 용도 지구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나와 바를 합쳐서 다로 재편성하였는데요. 그게 바로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다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스럽게 라로 재편성될 것입니다. 자, 다목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기반시설로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는 일단 뺄 수가 있습니다. 왜? 개별법으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라에 들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제2장 도시개발법에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다루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마 항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 윤곽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체 윤곽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 드렸던 대로 5가지 항목 가운데 있어 첫 번째 항목인 가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다루기로 약속을 하였고요. 이 용도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에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을 외가로 마까지로 나누어서 전개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은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몇 가지로 구분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러한 용도 지역에 관하여 가장 정리가 잘 된 자료가 바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에서 제시하는 그 URL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윤곽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구분입니다. 이 구분을 다시 세세하게 세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구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어때? 한결같이 지역으로 끝나고 있죠. 첫 글자를 따서 흔히 도관농자라고 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구분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용도 지역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토지에 적용됩니다. 모든 토지에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국토계획법 제5조 제15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에서 정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보다도 더 하위에 있는 단위가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용도지구는 당연히 용도지역의 보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만은 어차피 용도구역은 용도에 관련된 삼형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가운데 있어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맏형인 용도지역을 보완하기도 하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형인 용도지구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도관농자라는 것 말입니다. 아하,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죠? 용도 지역에 대한 구분입니다. 네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쌍괄호 가, 나, 다, 라 라는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첫 글자를 따서 도관농자라고 합니다. 도관농자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개발 정도에 따라서 가장 많이 개발된 것이 도시지역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에 준하여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래 지역에 준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됐죠. 농림지역, 농사나 임업 등속을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이죠. 그럼 가능한 개발을 억제해야 되겠죠. 이 네 가지 지역 가운데 있어서 보전 목적을 띠고 있는 이 지역은 개발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파악되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관농자를 구분하는 것은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발이 가장 많이 된 곳에 바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 밀집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파악되었죠? 자, 그럼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그 다음 쌍괄호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라는 것은요, 바로 도시지역과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도시지역에 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관리지역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벌써 이렇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죠.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이렇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농림지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겠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겠죠. 이러한 농림지역은 크게 두 가지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입니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입니다. 림이라는 것은 주로 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주로로 가있습니다. 100%는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농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농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때요? 여기에 농, 여기에 림 합쳐서 농림지역이라고 한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됐죠? 이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요,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쌍괄호 라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환경 조금 더 늘려서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 부분에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용도 지역 구분을 하였다면 바로 외가로 가해서요. 그러한 네 가지로 구분한 용도 지역 도간 농자이죠. 네 가지로 구분한 용도 지역 도간 농자입니다.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쌍괄호 가부터 쌍괄호 라까지 용도지역 그 자체를 다시 네 가지로 세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도관농자 가운데서 도부터 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부터 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동그라미 가부터 동그라미 라까지요 세분됩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주, 상, 공, 녹이라는 겁니다. 주, 상, 공, 녹 네 가지로 세분되더라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세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가 주거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세 가지로 추가 세분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전일준입니다. 전일준입니다. 자, 일준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A점부터 C점까지로 추가 세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당연히 거주의 안녕, 주거를 뒤집으면 거주가 되겠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거지역은 추가적으로 전일준으로 세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전이라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을 나타내겠고요.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을, 그 다음 준이라는 것은 준주거지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의 핵심적인 용어가 각각 있는데요. 자,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되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전용 주거지역은요, 주거환경의 조건이 양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양호한 주거환경 하자마자 전용 주거지역에 관한 정의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화면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윤곽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키워드는 편리입니다. 편리.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용어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완 기능을 행하는 지역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일준에 관련된 키워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호, 편리, 보완입니다. 양호, 편리, 보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어갑니다. 주거지역은 추가적으로 세분이 이루어집니다. 전일준으로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A점 전용 주거지역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가 키워드였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요. 이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 전개됩니다. 외가로 A와 외가로 B로서요. 제1종과 제2종으로서 말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반면에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것은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100%는 물론 아닙니다. 중심이니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중심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일단 전용 주거지역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키워드는 편리이었습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 세 갈래로 나누어 전개할 수 있는데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서 말입니다. 자, 예, 이 또한 됐죠. 예, 그 청수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저층주택 중심일 경우에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중층주택 중심일 경우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중고층주택 중심일 경우에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외가로 A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말이죠.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 이게 키워드였죠.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반면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점입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보완이죠. 준주거지역입니다. 보완입니다. 이러한 준주거지역은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까지 해주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상업지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하고 이어가 볼까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용도지역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예, 그 네 가지가 바로 도관농자였고요. 그중 도시지역은 또한 네 가지로 세분된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 두었고요. 그 네 가지가 바로 주상공록이었고요. 주에 관해서는 이미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상에 관하여 상업지역입니다. 상에 관하여 세분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상에 관하여 세분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 또한요, 네 가지로 세분됩니다. 중일유건으로서 말입니다. 중일유건으로서 말입니다. A점부터 D점까지 네 가지로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발달 정도에 따라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일유건이라고 계속해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 두죠. 상업지역이라는 글자 그대로 상업입니다. 주목적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정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도심, 부도심과 관련이 있겠네요. 가장 발달한 곳이니까요. 중심이 되는 상업지역이니까 말입니다.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 일반 상업 지역인데요.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요.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상업지역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공업지역 그리고 난 다음에 녹지지역 세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동그라미 다에서는 공업지역을 세 가지로 세분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라에서는 녹지지역을 세 가지로 세분해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업지역의 세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준입니다. 아하, 주거지역 구분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저는 전용일 것이고요. 일은 일반일 것이고요. 주는 바로 준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되는 것이 바로 공업지역입니다. 당연히 공업의 편익을 정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공업지역이 되겠죠. 전용 공업지역이라는 것은요, 주로 중화학공업, 심지어 공해성 공업까지도, 왜? 전용이니까요. 전용이니까요. 이러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까지도 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일반 공업 지역은요, 이러한 공해성 공업은 피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을 저해하는 것 같으면 전용으로 보내버리고요. 그러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바로 일반 공업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준공업 지역은요, 또 보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자, 당연히 주, 상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업 가운데 있어 중하공업이 아닌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녹지지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요. 보생자로서 세분됩니다. 자, 이러한 녹지지역은 당연히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라든지 보건위생이라든지 보안 등과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이러한 녹지 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하는데요. 보생자로서 말입니다. 보는 보전 녹지 지역을 나타내겠고요. 생은 생산 녹지 지역을 나타내겠고요. 자는 자연 녹지 지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전 녹지 지역은요, 당연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 거요. 녹지 공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도시, 자연 환경, 경관, 산림 등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죠? 이런 걸 억지로 외울 이유 없습니다. 핵심 내용만 이해하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생산 녹지 지역은 당연히 주로 생산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때 말하는 생산은 주로 농업적인 생산과 관련이 있겠죠. 어때? 따로 외울 이유 없잖아요. 생산 녹지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예, 도시와 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예, 언젠가는 도시와 관련을 맺음으로써 도시용지의 공급까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녹지라고 예, 이해하시면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순서대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라든지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즉 앞으로 도시용지 공급까지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공급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무제한적이 아니라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자연 녹지 지역은요, 관리 지역 가운데 있어 계획관리 지역과 예, 맞닿아 있습니다. 자, 예, 참고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리 지역 가운데 있어서 예, 앞으로 도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쯤 해두죠. 예, 잠시 후에 바로 다룰 테니까요. 예, 우리는 지금 됐습니까? 용도 지역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요, 4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약속을 하였고요. 그 4가지가 바로 도관, 농, 자였고요. 그중 우리는 도시지역을 이제 예, 그 정리를 마무리 짓고 있는 시험이 될 겁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상은 앞에서, 공록은 여기서 정리를 함으로써 도시지역 정리는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예고해 드리기도 하였던 관리지역, 그런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순서대로 정리하기만 한다면 용도 지역에 관한 정리도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쌍괄호 나에서는 관리 지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지역은 3가지로 세분됩니다. 그 3가지가 보생계입니다. 녹지 지역과 흡사하죠. 보생은 일단 동일하고요. 그럼 바로 관리 지역의 계라는 것은 녹지 지역의 자와 일부 맞닿아 있다는 것까지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이 순식간에 파악이 되고 있죠. 예, 그럼 계획관리 지역부터 핵심적인 표현 정리해 볼까요? 도시 편입 나타나 있네요. 어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관리 지역에 3가지로 세분됩니다. 보생계라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동그라미가 보전관리 지역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어때 키워드들이 바로바로 파악이 되어 나갔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라면 일정한 관리를, 즉 보전을 하기 위한 관리를 해 나가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나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이럴 때 말하는 생산은 주로 농업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좀 확장시키면 임업, 어업 등의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농림으로 넘기기는 곤란하니까 됐죠. 일종의 완충지역으로서 관리지역의 핵심이 완충지역 아닙니까? 완충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지정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이용 개발을 하려는 그런 지역인데요.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일정한 관리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그런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관리지역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네 가지로 구분되는 용도지역, 구체적으로 도관, 농자 가운데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완전히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리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쌍괄호 다에서는 농림지역이, 쌍괄호 라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시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용도 지역 또한요,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결정권자 앞으로 자세하게 정리할 텐데요. 미리 한번 앞면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불러왔던 분 말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도시시장이 있습니다. 대도시시장은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정리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정리되어 있고요. 함께 정리할 것이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분입니다. 국장, 시장, 도지사, 합쳐 시도지사라고 흔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시장입니다. 이분들께서 용도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자, 지금 더 전개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우리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전개한 것으로 약속하고요. 외가로 다 이유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용도 지역별로 주택 건축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그것에 관하여 요약
정리부터 하여서 쌍가루 과에서요. 그리고 쌍가루 다까지 나누어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정리하기로 약속하고요. 이번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